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은 뭐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거의 하루 단위, 아니 뭐 반나절 단위로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이슈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아주 객관적으로 지표가 말해주는 걸 리딩해야 판단 미스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레시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가 됐습니다. 3개월 연속 둔화 추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월 대비로는 하락세로 전환을 한 거고, 전년 동기 대비로 보자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예상치보다 밑돌았다는 얘기죠. 실제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3.0%가 상승한 수치라는 것. 액면으로 보자면 올랐다는 얘기죠. 이게 결코 본격 하향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상 추정치보다는 하회했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내놓은 추정치가 3.1% 정도, 여기서 0.1% 정도 차이가 난 건데, 이 정도 폭이면 물가 자체가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수치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오히려 물가의 반전이라는 궤적으로 보이는 게, CPI 상승률은 3월까지 아주 강한 상승세로 밀려 올라갔었죠. 3월에는 3.5%, 4월에는 3.4%, 그리고 5월에는 3.3%로 서서히 내려앉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자면 3%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이게 물가가 꺾이는 지표가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뭐 하향 추세가 너무 소폭으로 간다는 점이죠. 6월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정도였다는 거. 그러니 미 연준으로서는 물가 추세가 하향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보내고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으나, 이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확실한 데이터, 그러니까 대폭적인 하향 추세로 가기에는 지표 자체가 어정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CPI 지표 중에는 주거비 상승률이 0.2% 정도로 내려앉았다는 점. 워낙에 미국 집값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살짝 꺾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주거비 부분이 불안정한 것도, 지금 미국은 이사철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고 주택 수요가 몰리는 시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네요. 한마디로 일시적인 비수기, 다음 달 넘어가면서 다시 성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주거비 쪽은 뭐 월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값이 자극을 받을 가능성 높아서 그리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세. 이렇게 근원 물가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 추이에서 조금은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무시 못하는 포인트라는 얘기죠.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폭 내린 걸 보고 자세히 뜯어보지도 않고, 시장은 뭐 다시 9월 피벗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분위기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피로도가 높은 말들일 수 있고, 파월이 어제 상원에 나와서 했던 말들 중에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지금은 물가 지표보다는 고용 지표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얼마나 실업률이 높아지느냐가 관건인데, 이 말 자체가 이제 뭐 독자적 판단으로 움직이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운 말이었다는 점이죠. 이게 CPI 지수가 연준의 피벗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주식시장이 이런 물가 지수와는 뭐 진작에 디커플링,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이죠.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에서 나오면 그냥 반년 전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이 폭발을 하는 반응을 보였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피로도가 너무 높다고. 그닥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가 이제 뭐 찻잔 속에 태풍도 안 되죠.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어제 나스닥을 보면 주요 기술주들이 죄다 나락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고전을 면치 못했죠. 8% 이상 빠졌고, 엔비디아 시총의 기록 경신자, 여기도
5% 빠졌습니다. 그리고 애플 역시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2% 정도가 빠진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스닥도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예상치 하회에 대해서 그리 큰 감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완전히 연준의 스탠스와는 다른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일단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 이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것으로 보이죠. S&P 500 지수도 맹렬하게 오르던 모습과는 달리 어제 CPI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종일관 기록 경신하던 모습을 걷어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미국 증시가 미리 선제적으로 딱 판을 깔아놓고 대기 중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산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를 보였어도 결국엔 피봇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 그리고 아무리 미 연준이 독립적인 길을 간다 하더라도 11월 대선과 맞물린 국면이 하반기에 곧 펼쳐질 거라는 깬또를 딱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기록 경신된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급하게 매물로 내놓으면서 차익 실현 보고 뒤로 빠지지 않은 계산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나스닥과 S&P 500이 미국 CPI의 움직임과 완전히 디커플링, 그러니까 별도의 움직임으로 간다는 건 하반기 금융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을 미리 리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피봇은 쉽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도 3%대, 상승률은 거의 고정적으로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11월 미국 대선으로 향해 갈수록 재정 확대를 위한 국채 발행은 속도 내면서 국채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국채 금리는 반대로 솟구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국채도 여전히 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약간 주춤하던 모습을 보이더니만 금세 다시 살아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 기승전 국채로 하반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아무리 지금 물가 하향 추세로 가는 긍정적 지표를 내놓는다 해도 일단 국채 세일즈를 해야 하는 재정 적자라는 큰 구멍을 메워야 하는 입장이고, 가뜩이나 하반기는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이 예상이 되는 유동성 확대가 대선을 기점으로 엄청난 속도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국채는 좀비처럼 살아나게 될 겁니다. PPI, 생산자 물가지수,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그 이후에 나오더라도 그리 큰 의미가 없어진 마당에 미 연준이 무리하게 기준금리 인하 버튼에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금융환경이 그리 순순히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패를 꺼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 환경도 극적으로 대세 상승 쪽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많다. 어제 한은이 피벗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역시 집값이 지금 다시 올라간다는 부담, 그 기저에는 대출이 깔려 있는데 역대급 부채 증가율이라는 점이 무등을 태우고 있는 형국이라서 이걸 쉽사리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물가지수에 대한 우려가 통화가치에서 비롯된다는 점. 미국 이하 기축통화국이라 찍어내면 바로 달러가 가치 생성에 극한을 달릴 수 있는 반면에 원화는 달러에 치이고 엔화에 차이고 위안화에 밀리는 정말 이 사각구도의 시스템 안에서 절묘한 줄타기에서 통화가치의 생존력을 높여갔던 통화인데, 이제 이런 범퍼 역할을 했던 주변 통화국들의 일본, 중국의 범퍼가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오롯이 달러 태워서 원화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고환율, 늘 환율을 밀어올리는 원화 가치의 하락이라는 문제와 골머리를 싸매가면서 싸워야 하는데, 그러니 당연히 물가가 자극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한은이 어제 12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한 건데,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하기에는 미션이 임파서블로 보입니다. 16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궤적 보면 여전히 대세 상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궤적상으로는 어제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7월 들어서면서 올라가는 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 상승 추이는 계속 유지가 되는 반면에 상승폭이 줄어가고 있는 것이 7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얘기죠. 대세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향후 7월 말로 이어지는 타임라인 안에서는 집값이 서서히 보합 쪽으로 기울어지다가 하락 쪽으로 하회하는 분위기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매섭게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수식어는 매운 불닭맛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나온 말을 같고, 지금 제일 매서운 곳이 바로 분상제 아파트 분양단지들인데,
자꾸 매매 시장 쪽으로 불을 붙이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는 건 시장을 오판하게 하는 잘못된 시그널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분상제 아파트 9억 이하에 보통 10만 명이 넘는 젊은 층들이 특례 대출 끼고 진입을 시도한다는 건 지금 뭐 매매 시장 진입해봤자 올라가는 고점에 물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 어차피 서울 구축 아파트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 높아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는 별개로 움직인 나스닥, S&P 500 주식시장처럼 한국은 유사하게 지금 환율 불안정에 의한 물가 불안 요소가 잔뜩 물려 있어서 집값이 매매 시장 쪽을 자극하고는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할 것은 수요가 가격에 상당히 민감해 있죠. 예전처럼 뭐 자산시장에서 아파트가 자기 빚을 쳐낼 만큼 올라줄 대로 올라주면 괜찮은데 이게 수익률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젊은 층들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걸 포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매매 시장은 상당히 위축이 될 거고 가격이 만만한 분양단지 그리고 수익률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강남권 분양단지 쪽으로 타깃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분양시장에 몇몇 타깃이 되는 쪽만 폭발을 하게 되는 양상. 대신 매매 시장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한 손절 양상이 새로운 국면의 전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매매 시장을 기다리는 분들은 성급하게 올라타려고 하지 마시라. 적절한 타이밍이 다시 한번 오게 될 겁니다. 고점에 몰리면 골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 확대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금융권에서도 뭐 고점에 몰린 은행들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자 수익률 극대화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내준 결과 돌아오는 건 그냥 빈 깡통을 차버리게 되는 개인만 이 고점에 물려서 골탕을 먹는 게 아니라 은행도 아니 돈 장사하는 은행도 돈 빌려주고 떼이는 시대인데 무슨 담력으로 집값을 이 고점에 물려고 하는지 무조건 직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깡통 대출로 국민은행이 거의 뭐 9천억에 가까운 37%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죠. 하나은행 역시도 6,700억 20% 가까이 무수신 여신이 증가하는 추세. 이게 빌려간 주체가 배째라고 나오니까 은행이 진짜 배를 짤 수도 없는 거고 담보로 잡은 물건 판료에도 절반이 빠져나가 버리는 차익 실현밖에 나오지 않으니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중은행 위기가 이 정도인데 개인 자금 위기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건설사들도 지금 뭐 영업이익이 안 나오니까 재건축 현장에서 드러넘는 현상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 분양가 저렴하게 해서 계약하고 이후에 공기 연장해서 공사비를 절반가량 올려서 증액을 요구하는 케이스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롯데건설이 난리가 났는데 청담 르엘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초에 전격적으로 공사 상황을 종료를 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공사비 증액 문제 2017년도에만 청담 르엘이 총 공사비 3,700억 수준 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비용 부담이 급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58% 절반 이상이 늘어난 6,313억으로 증액을 합의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거 뭐 거의 2배 이상 불어난 수치 아닙니까? 이러니 뭐 재건축 정비사업지가 그냥 뭐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건설사 쪽에선 늘어난 비용 감당이 안 된다고 하고 줄다리기는 결국 건설사가 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러니 정비사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늪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건설사도 지금 자금 위기 때문에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개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모하게 오르는 집값에 무등을 타려 하다가는 일시적인 단기적 오름세로 그냥 한 방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조심조심 가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지표 아무리 소프트하게 나와도 연준은 제가 할 길을 가는 하드한 금리 상황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새벽에 터진 미국발 물가 소식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 나왔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각자 도생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한 금리 상황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부동산은 환율 불안정으로 물가를 잡지 못할 가능성 높아서 계속되는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부동산 집값은 다시 한번 변곡점의 포인트를 찍을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